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물 앞에 서 있는 표지석입니다. 건강은 국력이랍니다. 자, 좀 어떻습니까? 건강은 국력,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국력이라니까 내 건강이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라고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몸을 뭐로 볼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몸은 뭡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몸은 뭐다 한마디로 한다면 기계다. 그죠? 여러분들 기계다 그러면 좀 약간 거부감 가질지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하는 행동, 여러분들 하는 생각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몸을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음은 그 뇌가 작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만든 건 DNA이기 때문에 DNA는 그 기계를 만든 설계도죠. 그렇죠? 정확도로 들어맞죠? 이 말이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아니죠. 그죠? 틀린 말 아닙니다. 몸은 기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몸은 기계였기 때문에, 기계로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의학적 성과를 얻어왔습니다. 자, 로보캅인가요? 이렇게 기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몸을 기계로 여기는 증거를 찾아볼까요?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뭐 나이가 같으니까 관계없지만 나이가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 몇 학번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좀 촌스럽잖아요. 나 몇 년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7년식입니다. 왜요? 너무 많아요? 57년식입니다. 57년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는 내 몸은 기계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는 몸을 기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계니까 의사는 뭡니까? 그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기술자인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오랫동안 기술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담을 하나 하면요. 제가 아까 의사라고 그랬는데 치과의사 출신입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 20년 동안 치과의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떠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요, 저는 이빨 뽑다가 지금은 이빨 까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빨 뽑는 기술자에다가 이빨 까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SF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각 속에 몸이 기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배어 있어요. 겉으로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배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공심장을 갈아 끼기도 하죠. 그죠? 인공심장 판막은 뭐 일반적이고 기계로 심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교체하는 건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몸 밖에서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이와 같이 투석기를 돌려서 몸 밖에 돌려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은 몸 안이 아닌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기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렇지만 오늘 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17세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말을 했어요. 생각이라는 건 마음이고 존재는 몸이거든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사례를 보자면 상상임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이를 갖기를 절실히 원하면 실제로 임신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역질나고 계속 구역질나고 배도 불러와요. 이렇게 실제로 배가 불러옵니다. 사실 실제로 이거를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소하는 방식은 그냥 수술실 데려가는 겁니다. 수술 데려가서 마취하면은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뭐 고신발 돌을 대면 이제 사라진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나타납니다. 개들도 상상 임신하고요. 얼마 전 TV 보니까 코끼리도 상상 임신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몸과 마음이 만약에 둘이라면, 기계라면, 몸이 기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무 약효가 없어요? 이게 뭐 설탕이든지 밀가루를 담아서 이거 진짜 약인 것처럼 주면 그걸 환자가 진심으로 믿으면 실제로 낫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우유천 치료를 가면요,
환자들 무지무지 오거든요. 그러면 약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밀가루 다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드려요. 그럼 집에 가서서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말씀하세요. 그 약 참 신기하네. 근데 그 약 이름이 뭐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예, 구라마이신이라고요. 사고로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잘라주고 없는 손가락이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한상통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게 영원히 있다는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가지고 없는 손이 아프다고 그러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까봐 아프다 소리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70-80%의 환자가 이런 증세를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몸과 마음이 둘이라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거죠.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마찬드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런 거울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왼손이 없잖아요. 그럼 거울 상자를 만들어서 오른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다 보면은 저 거울 속에는 왼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쫙쫙 움직여요. 그러면 왼손 따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참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멍 때리고 바라봐야 돼요. 그냥 저게 오른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는 거죠. 막 움직이면서. 그러면 왼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시각이 내 뇌로 가서 왼손이 움직이는 걸 인식을 합니다. 사라지고 없는 왼손이 움직이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면 둥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와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 여기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마치 우리는 당구공처럼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은 저랑 상당 부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거울 이론입니다. 1990년대에 이태리 어떤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숭이의 뇌를 드러내놓고요. 거기다 전극을 꽂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한테 각각 일을 시켜요. 가지가지. 일을 시킬 때 어떤 신경세포가 발화하는가를 쭉 관찰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실험 중에 실험자가 짐승을 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 실험 테이블에 놓여있는 원숭이가 여기 땅콩을 가지러 갈 때 어디가 발화하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실험자가 무심코 땅콩을 잡아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극이 발화할 때 소리 나는 따뜻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아유 뭐 이상하지 그러고 찾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몇 번 반복됐어요. 그러고 나서 밝혀진 게 바로 거울입니다. 원숭이는 내가 땅콩을 집으러 가는데 그걸 바라보고만 있어도 내가 땅콩을 잡으러 갈 때 발화되는 신경세포가 발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뭐 때문에 무지무지 아파한다. 그걸 바라보고 내가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아파서 발화되는 신경세포 부위와 내 신경세포 비슷한 부위가 같이 발화된다. 이게 신경세포 거울 이론입니다. 나와 너는 따로 떨어지지 않다. 나와 너는 당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를 아는 것은 내가 이럴 때는 어떨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똑같은 상황을 이미 내 몸에 재현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눈.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어떤 대학 세미나실에서요,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자기가 알아서 타 마셔요. 근데 그걸 이제 공금으로 이제 사다 놓습니다. 주말에 사다 놔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만큼 돈통에 돈을 넣게 돼 있어요.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은 이 커피 포트 벽에 꽃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얼마나 조그맣게. 그 다음 일주일은 거기다 사람 눈을 붙여놓습니다. 사람 눈 모양을 보여주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다시 꽃. 그 다음 일주일은 다시 또 다른 눈. 불 뜬 눈, 째리는 눈, 이런 눈.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돈통에 돈이 얼마 보이는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눈을 달아놓았을 때, 그것도 불 뜬 눈을 달아놓았을 때, 훨씬 많은 돈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무의식은 벌써 그게 눈이 아닌 거야. 뻔히 알면서도. 합리적인 인간이 그거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실험, 네덜란드의 어떤 레스토랑에서 실험을 했어요. 웨이트레스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손님이 주문을 하실 때 평소처럼 주문을 받아요. 한 그룹은 주문하실 때 이 주문하는 손님을 유심히 관찰을 해서 그 손짓, 말투, 은근히 따라합니다. 은근히 따라, 발을 하면 자기도 따라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또 한번 좀 이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뭘 계산해봤냐? 팁을 얼마 받았나? 손님을 따라한 웨이트레스는 훨씬 더 많았나? 거의 2배 가까운 팁이 나왔다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팁을 보통 안 준답니다. 그런 문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 인지 구조가 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열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왼쪽은 오목, 오른쪽은 볼록이죠. 이걸 180도 돌립니다. 180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록이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왼쪽은 여전히 오목입니다. 눈치채셨겠죠? 그죠? 왜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빛은 항상 위에 있었어요. 우리는 빛이 땅에서 올라오는 세계에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지 구조도 거기에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밝으면 이거는 오목인 거예요, 당연히. 그죠? 위쪽이 밝으면 볼록인 거죠. 똑같은 거를 갖고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는 오목 볼록을 그렇게 인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지 구조는 이 세상과 얽혀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따로 존재하고 철학자들 실제로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나는 그거를 인지할 뿐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몸은 뭐다? 기계다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기계인 몸이 상당히 많은 의학적 발전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20세기 말에 와서 그것에 대한 반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교육에서 대한교육을 얘기했죠. 의학에서 대한의학이 나옵니다. 그 대한의학은 아까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몸으로 기계로 보고 교육을 어떤 기계적인 관련들을 보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몸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기계다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비유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몸은 창이다. 이게 이제 르네 마그리티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그려요. 깨진 창문도 그리고요. 내 몸이 저 세상으로 팍 퍼져 있는 것도 그리고요. 이게 데칼코마니라는 건데요. 내 몸이 창에 비쳐 있어요. 그리고 그 창에 비친 몸 속에는 이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까 거울 이론에서 보듯이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과 이 세상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57년생이니까 57년 나서 쭉 마모되면서 죽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 연예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뭐 합니까? 무슨 검사 쫙 하죠. 검사 쫙 해갖고서 당신의 심장 나이는 몇 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좀 젊다고 또 하고 좀 늙다고 막 심부력하죠.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기계라는 거죠. 우리 몸이 기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57년식인데 내가 엔진만 가르쳤어 최근에.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럼 엔진만 가르쳤다고 해서 자동차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몸은 어디 그러냐. 심장 이식을 했다고 칩시다. 심장 이식을 했다 쳐도 그거는 전체 내 몸, 나머지 내 몸 또는 전체 내 몸이 살아가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은 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창이라고 한다면 그 창을 사이에 두고 뭐가 있느냐? 한쪽에 물질이 있고 한쪽에 정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죠. 나와 세상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나는 내 몸이 세상에 열려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골반에 틀어박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기도 하죠. 이게 꼭 생물학에서 보면 세포막과 비슷해요. 이게 반투막이라고 그러죠. 세포막을.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반투과성입니다. 선택적으로 물질을 들고 날게 합니다. 이것이 확대된 게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죠. 이거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기계, 만약에 몸이 기계라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몸이 창이라고 한다면 몸이 병을 앓습니다. 그 다음에 병만 앓는 게 아니라 몸이 마음을 알아요. 그죠? 상사병 나잖아요. 그죠? 상사병 말고도 많아요. 그죠? 우리 앓는 것, 몸으로 앓는 마음들 많죠?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요. 내가 갑자기 식집을 당했어요. 내 몸이 금방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 갑자기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시고 나니까 하루 사이에 10년을 늙으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나서 앓는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국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병을 앓잖아요. 이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병을 알다, to know, 알다에서 왔다는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건국설화에 많은 것들이 뭐죠? 난생설화죠. 알에서 나죠. 동명성왕 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났죠. 알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나옵니까? 깨고 나오죠. 깨고 나오는 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갑자기 알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 깨닫다고 그러죠. 깨닫는다고. 알. 그래서 알에서 깨고 나오는 거죠. 알에서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몸을 앓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에 한글로 출판된 한글로 나온 신문들이 있어. 독립신문 같은 거. 제 친구 역사학자가 그걸 갖고 조사를 쫙 해봤어요. 병을 동사로 쓸 때 우리는 어떤 동사를 주로 많이 쓰는가? 불과 100몇 년 전에요. 따져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였는가 하면 병을 하다랍니다. 우리 병을 앓고 병에 걸리고 그렇죠. 지금은 하다라는 말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병을 한다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병이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병을 앓는 거고 내가 병을 하는 거죠.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교육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몸이 이 병을 또는 어떤 다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의료입니다. 그것이 대한 교육이듯이 그것이 새로운 의학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뉴노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